안녕하세요. 생각 공간입니다. 오늘은 1965년 프랑스 르벡 태생이면서 수학과 심리학을 공부했고 인간의 뇌에서 언어와 숫자를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학문인 인지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세계적 연구자인 스타니슬라스 드엔이 지은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 몇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부분을 함께 영상으로 제작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벌써 3월도 초가 다가오면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스하고 초록이 빛나는 봄이 오고 있어요. 날씨도 제법 따뜻해졌어요. 아침 날씨는 운동하기 딱 좋은 온도더라고요. 2023년 3월의 봄은 참 제가 많은 것을 이룬 봄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룬 봄이 바로 올해의 봄입니다. 그동안 겨울이었던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오나 봅니다. 그래서 기분도 지금 봄이 오는 만큼 상쾌하고 좋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저마다의 봄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 하락장이다 하면서 불안해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주히 보내는 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맞는 올해의 봄은 유독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싶은 시작점입니다. 도전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죠. 저는 그 목표를 위해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뇌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새로운 뇌가 배우는 길을 알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과거에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그 길을 찾는 과정에서 뇌가 배우는 길을 알기 위해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입니다. 저는 뇌가 배우는 첫 단계로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목표는 세운다고 하여 다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뇌에 입력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목표 실행이지요. 하지만 저처럼 목표를 실행하기 앞서 꼭 이룰 거라는 믿음과 다짐을 하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표를 세우지만 또다시 다른 것을 하기도 하면서 과거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는 뇌가 배우는 길을 터득했으니까요.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 기하학, 숫자, 통계 분야에서 아기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직관력을 보면 아기는 결코 타블라 라사, 즉 백지 상태가 아니다. 아기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조직화되어 있으며 각종 가설들을 외부 세계로 투영한다. 그러면서도 가소성의 여작이 아주 많아 뇌에서 끊임없이 효율적인 시냅스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말입니다.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아기가 배우는 것이 어른이 배우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더욱 아기는 어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본받아 얘기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을 외국인 아기의 경우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배우는 것을 보면 뇌는 어떤 것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배우는 것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아기가 동경에서 태어난다. 이후 2, 3년간 이 아기의 언어 내부 모델은 일본어 글자들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기의 뇌는 각 차원에서 수백만 가지 세팅들을 갖추고 있는 기계와 같다. 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저의 목표를 한 아기가 동경에서 태어나 일본어 글자들을 맞춰 조정해야 하듯이 저의 목표를 위해 저의 뇌를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자주 반복하여 읽고 듣고 쓰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망을 했고 자존감마저 바닥이었을 때 다 있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몇 차례 반복이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저는 그제서야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뇌가 배우는 과정을 몰랐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하자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고 배우는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 뉴런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저는 기존의 생각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각을 입력하였습니다. 배움을 도전으로 하는 습관은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이런 배움을 네 기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네 기둥 중에서도 두 번째 기둥으로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적극적 참여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소극적인 유기체는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배우려면 동기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가설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참여 뒤편에는 에러 피드백이라고 말하죠. 세상이 예측과 전혀 달라 깜짝 놀랄 때마다 뇌에서는 에러 신호들이 퍼진다. 그리고 그 신호들이 우리의 내부 모델들을 바로잡고 부적절한 가설들을 제거하며 가장 정확한 가설들로 안정화시킨다. 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배울 때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목표 하나를 놓고 볼 때에도 실현이 가능한가? 이걸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는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역시 저 자신의 무의식에서 발동을 걸어오는 에러 피드백과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의 무의식에 이렇게 전합니다. 분명 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침 운동을 30분씩 정해놓고 할 때에도 충돌이 생겼습니다.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지요.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습관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뇌는 하루아침에 후다닥 배움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이어트 목표든 경제적 자유가 목표든 아침 운동이 목표든 작은 것부터 하나를 정하고 습관을 들인 다음 그 습관이 우선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표를 정하고 시작을 마음먹었다면 반복에 또 반복을 더해야만 일상에 정착을 합니다. 만약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비누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배우는 과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표는 신경망을 벗어나 유유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봄이 사라지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새로운 것이 자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반드시 반복하여 뇌에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채널명은 생각공간이었습니다.